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예요. 다들 행복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청주 외곽에 사는 김영수 씨는 올해 78입니다. 비가 밤새 내린 다음 날 아침, 그는 늘 하던 대로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은 작고 환풍기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바닥 한쪽은 아직 축축했습니다. 하수구 가까운 줄로는 어제보다 조금 더 어두워 보였고 세면대 아래 실리콘 끝에는 가느다란 검은 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소를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허리를 굽히고 힘껏 문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닦아도 며칠 지나면 같은 자리가 다시 어두워진다는 것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옆집 박철수 씨도 그랬습니다. 75인 박철수 씨는 욕실 바닥을 닦을 때마다 팔이 아프도록 문질렀지만 장마가 가까워지면 줄눈 사이가 다시 까매진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김영수 씨의 아내 이정숙 씨도 걱정이 있었습니다. 올해 76인 그녀는 욕실을 깨끗하게 쓰는 편이었지만 세면대 뒤쪽 실리콘만은 마음처럼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강한 세제를 쓰면 잠깐은 시원해 보였지만 청소가 끝난 뒤 머리가 무겁고 목이 따가운 느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점점 욕실 청소를 큰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김영수 씨는 바닥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욕실 곰팡이는 힘으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야. 어디에 물기가 남고 어디에 비누 찌꺼기가 붙고 어디에 바람이 닿지 않는지 먼저 봐야 해. 그는 손가락으로 세 곳을 가리켰습니다. 첫째는 하수구 옆 낮은 자리였습니다. 둘째는 발이 자주 닿는 줄눈 사이였습니다. 셋째는 세면대와 벽이 만나는 실리콘 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선처럼 보여도 그곳이 욕실을 다시 어둡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비싼 세제를 많이 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냄새가 강한 방법을 억지로 참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소주처럼 집에 남아있는 익숙한 재료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지, 샴푸나 산소계 세정제를 사용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욕실을 오래 편하게 유지하려면 어떤 순서가 필요한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줄눈, 실리콘, 하수구 주변처럼 늘 다시 어두워지는 세 곳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알고 나면 욕실 청소가 조금 덜 힘들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오래 깨끗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비법보다 매일 남는 물기를 줄이는 습관입니다. 욕실은 가족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산뜻하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 김영수 씨의 욕실을 함께 보며 무리하지 않고 오래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눈으로 확인하고 가볍게 닦고 마지막에 말리는 흐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힘든 청소가 조금씩 편한 관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작은 순서 하나가 욕실의 분위기를 차분히 바꿔줍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수 씨가 말한 작은 순서는 욕실을 바라보는 눈부터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소를 들기 전에 먼저 바닥의 물기를 보았습니다. 물이 어디에서 멈추는지, 어느 줄눈이 늦게 마르는지, 어느 모서리에 비누 거품이 남는지 천천히 살폈습니다. 이정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문지르는 사람이 청소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먼저 보는 사람이 덜 힘들게 청소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욕실은 물을 넉넉히 쓰는 구조입니다. 샤워를 하면 벽에도 물이 튀고 세면대 아래에도 물방울이 떨어지고 바닥 전체가 젖기 쉽습니다. 특히 창문이 작거나 없는 아파트 욕실, 빌라 화장실, 오래된 주택의 안쪽 욕실은 습기가 오래 머뭅니다. 환풍기를 틀어도 구석까지 바람이 닿지 않으면 하수구 옆이나 변기 뒤쪽은 다음날 아침까지 축축할 때가 있습니다. 곰팡이는 그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단순히 더러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기가 오래 남고 비누 찌꺼기와 몸에서 나온 기름기가 얇게 붙고 그 위에 먼지가 조금씩 쌓이면 줄눈 사이가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처음에는 회색처럼 보이다가 며칠 지나면 검은 점이 되고 어느 순간 솔로 문질러도 쉽게 밝아지지 않는 선이 됩니다. 박철수 씨는 늘 바닥 한가운데를 먼저 닦았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운데보다 먼저 봐야 할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수구 주변입니다. 물이 마지막으로 모이는 곳이라 비누 찌꺼기도 함께 모입니다. 둘째는 세면대 아래와 변기 뒤쪽입니다. 손이 잘 닿지 않아 청소가 늦어지기 쉽습니다. 셋째는 실리콘 끝부분입니다. 벽과 물건이 만나는 자리라 습기가 숨어 있기 좋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 세 곳을 곰팡이가 조용히 기다리는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무섭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소를 쉽게 하려면 먼저 상대가 머무는 곳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욕실이 다시 어두워지는 이유를 알면 괜히 내 손이 느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더 세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물기와 찌꺼기가 오래 머무는 길을 조금씩 끊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욕실 청소는 바닥 전체를 한꺼번에 공격하듯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수구 옆, 줄눈 사이, 실리콘 끝만 먼저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그 세 곳이 보이면 청소의 방향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면 힘을 아낄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말했습니다. 욕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습기가 갈 곳을 찾지 못해 천천히 어두워지는 것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정숙 씨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욕실 안에 무거운 공기가 천천히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자 욕실 안에 남아있던 습한 냄새가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냄새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청소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강한 세제가 아니라 숨 쉴 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욕실 냄새가 조금만 나도 바로 독한 세제를 꺼냈습니다. 냄새가 강할수록 더 깨끗해질 것 같았고 눈에 보이는 얼룩도 빨리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청소가 끝난 뒤에는 목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박철수 씨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욕실을 닦을 때마다 세제를 넉넉히 뿌리고 문을 닫아 두었습니다. 그래야 더 잘 불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욕실 청소는 냄새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독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더 안전하거나 더 오래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불편하면 청소가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면 자주 관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김영수 씨가 가장 먼저 지키는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욕실 문을 열고 환풍기를 켜고 고무장갑을 끼는 것입니다. 세제를 쓰기 전에는 바닥에 남은 머리카락이나 큰 찌꺼기를 먼저 치웁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세제를 한꺼번에 섞지 않습니다. 특히 냄새가 강한 세정제는 다른 세제와 함께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숨쉬기 불편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청소는 오늘 한번 멋지게 끝내는 일이 아니라 내일도 편하게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 말에 이정숙 씨는 소를 조금 내려놓고 먼저 욕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닥을 닦기 전에 공기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작은 순서 하나만으로도 청소가 덜 급하고 덜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욕실을 오래 깨끗하게 쓰려면 강한 방법보다 안전한 흐름이 중요합니다. 환기하고 장갑을 끼고 필요한 곳만 차분히 닦고 마지막에 물기를 줄이는 흐름입니다. 몸이 편해야 청소도 오래 이어집니다. 김영수 씨는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집을 산뜻하게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환기를 먼저 하고 장갑을 낀 뒤에야 김영수 씨는 선반 위를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쓰다 남은 소주 한 병, 거의 다 쓴 샴푸, 그리고 빨래할 때 가끔 쓰는 산소계 세정제가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것을 보더니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소주만 부으면 욕실 곰팡이가 없어지는 것이냐고요. 김영수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는 소주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주는 한국 집에서 익숙한 재료입니다. 명절 뒤에 조금 남아있기도 하고 냉장고 한쪽에 오래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주를 보면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욕실에 오래된 검은 자국을 소주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소주는 표면을 가볍게 닦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깊이 스며든 실리콘 자국이나 오래 굳은 찌든 때까지 모두 바꾸는 재료는 아닙니다. 김영수 씨는
소주를 문을 여는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표면의 답답한 느낌을 조금 덜어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남은 비누 찌꺼기와 미끄러운 때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샴푸는 표면에 남은 기름기와 비누막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기름기를 씻어내듯 욕실 줄눈 위에 붙은 미끄러운 막을 먼저 느슨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산소계 세정제는 사용할 때 반드시 제품에 적힌 방법을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온도, 양, 기다리는 시간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넣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냄새가 강한 세제, 변기 세정제, 락스 같은 제품과 함께 섞으면 안 됩니다. 김영수 씨는 늘 말했습니다. 청소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 다 넣어보자는 마음이라고요. 이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를 섞으면 더 강해질 것 같았지만 이제는 순서와 안전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주, 샴푸, 산소계 세정제는 낯선 비법이 아니라 익숙한 재료를 조심스럽게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욕실을 편하게 관리하려면 재료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섞지 말아야 할 것은 섞지 않고 제품 설명을 확인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야 청소가 겁나는 일이 아니라 집을 돌보는 차분한 시간이 됩니다. 재료를 어떻게 바라볼지 정리가 되자 김영수 씨는 이제 손의 순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욕실 청소에서 가장 아까운 힘은 같은 자리를 2번 닦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웃었습니다. 자신이 늘 그랬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먼저 깨끗하게 닦아놓고 나서 세면대와 벽을 닦으면 위에서 흘러내린 물이 다시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결국 허리를 한 번 더 굽혀야 했고 청소가 끝날 때쯤에는 팔보다 마음이 먼저 지쳤습니다. 김영수 씨는 욕실도 작은 언덕처럼 생각하면 쉽다고 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러니 청소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먼저 세면대 주변을 봅니다. 수도꼭지 아래, 세면대 뒤쪽, 벽과 맞닿은 실리콘 끝에는 물방울과 비누 찌꺼기가 자주 남습니다. 이곳을 먼저 부드러운 천이나 솔로 가볍게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변기 뒤쪽과 옆면을 살핍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습기가 오래 머무는 자리라서 욕실 냄새가 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야 바닥 줄눈으로 내려옵니다. 줄눈은 처음부터 힘껏 문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살짝 적시고 사용할 세정제를 제품 설명에 맞게 바른 뒤 잠시 기다리면 찌꺼기가 부드러워집니다. 김영수 씨는 이 시간을 욕실이 스스로 숨을 고르는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문지르면 손만 더 힘들고 줄눈 표면도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린 뒤 부드러운 솔로 결을 따라 훑어주면 훨씬 덜 힘듭니다. 이정숙 씨는 그날 처음으로 청소가 싸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면대에서 시작해 변기 뒤쪽을 지나 마지막에 바닥과 하수구 주변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생기니 몸도 덜 바빴습니다. 김영수 씨는 마지막으로 하수구 주변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작은 찌꺼기라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의 순서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으면 힘이 줄고 힘이 줄면 청소를 미루지 않게 됩니다. 욕실을 오래 깨끗하게 쓰는 사람은 세제를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방향을 알고 천천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수구 주변까지 살핀 뒤 김영수 씨의 시선은 세면대 아래 실리콘으로 옮겨갔습니다. 바닥 줄눈은 닦으면 어느 정도 밝아지지만 실리콘 끝에 남은 검은 선은 늘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정숙 씨도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썼습니다. 욕실 전체를 닦아 놓아도 실리콘 한 줄이 어두우면 어쩐지 청소를 덜 끝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철수 씨는 예전에 그 검은 선을 없애려고 딱딱한 솔로 오래 문질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 표면만 거칠어지고 검은 자국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리콘은 줄눈과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겉에 묻은 비누 찌꺼기와 곰팡이는 천천히 닦아내면 어느 정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 안쪽까지 오래 스며든 검은 자국은 아무리 세게 문질러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구분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실리콘이 단단하고 표면에만 검은 점이 붙어 있다면 부드러운 세정과 건조 습관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리콘이 들떠 있거나 끝이 갈라져 있거나 눌렀을 때 물렁하게 느껴진다면 단순한 청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억지로 강한 세제를 반복하기보다 새로 보수하는 편이 오래 깨끗하게 쓰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자국은 우리가 게을러서 남은 것이 아니라고요. 시간이 지나 재료가 낡으면 청소가 아니라 손질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정숙 씨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동안 실리콘이 밝아지지 않을 때마다 자신이 덜 꼼꼼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욕실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새 것처럼 만들겠다는 욕심이 아닙니다. 지금 닦을 수 있는 때와 바꿔야 할 부분을 차분히 나누는 눈입니다. 그렇게 보면 청소는 실패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실리콘의 검은 선을 보며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먼저 표면인지 깊은 자국인지 재료가 낡은 것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닦을 곳은 닦고 말릴 곳은 말리고 필요할 때는 새로 손질하면 됩니다. 실리콘의 검은 선을 억지로 탓하지 않게 되자 이정숙 씨는 욕실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청소가 끝났는지 아닌지를 얼룩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기가 어디에 남는지, 바람이 어디까지 닿는지, 다음에 다시 어두워질 자리가 어디인지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청소가 끝난 뒤 작은 스퀴지를 하나 꺼냈습니다. 비싼 도구도 아니고 사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뒤 벽에 남은 물방울을 위에서 아래로 한번 쓸어내리고 바닥에 고인 물을 하수구 쪽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김영수 씨는 이것을 샤워 후 10초 습관이라고 불렀습니다. 10초가 욕실을 완전히 바꾸는 마법은 아니지만 물기가 오래 머무는 시간을 줄여주는 가장 쉬운 시작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무슨 차이를 만들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 아침 욕실 냄새가 조금 덜 무겁고 바닥 모서리가 늦게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정숙 씨도 샤워 후에 문을 조금 열고 환풍기를 더 켜두었습니다. 젖은 수건은 욕실 안에 오래 두지 않고 발매트도 가능한 한 빨리 말렸습니다. 큰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물기가 머무는 시간을 조금씩 줄였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욕실 곰팡이는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먼저 하수구 주변, 줄눈 사이, 실리콘 끝을 확인해야 합니다. 냄새가 강한 세제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 환기와 장갑, 안전한 사용 순서가 먼저입니다. 소주나 샴푸처럼 익숙한 재료도 만능으로 미끼보다 역할을 차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세정제는 제품 설명을 확인하고 서로 다른 세제를 함부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실리콘은 표면의 때인지 오래된 손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가 끝난 뒤입니다. 샤워 후 10초만 물기를 밀어내고 공기가 지나갈 길을 열어두면 욕실은 훨씬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집을 돌보는 일은 하루에 모두 끝내는 큰일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욕실에서는 어느 곳이 가장 먼저 어두워지나요? 줄눈인지 실리콘인지 하수구 주변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한결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